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후기 이제 라이브 방송 때는 보이는 이제 보이스로 찾아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직접 또 여러분과 얼굴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고요. 일단은 에미를 끝낸 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인극을 도전한 게 처음이고 또 초연 캐릭터를 한 것도 처음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는 댓글을 일단 많이 남겨주셨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제 인생의 약간 모먼트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초연 2인극은 정말 저희가 큰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이 캐릭터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캐릭터를 처음으로 만드는 작업에 온전히 참여해서, 근데 일단은 제가 선택을 하게 된 큰 이유는 저 스스로에게 조금 한계를 깨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워낙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저 스스로에게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도전은 사실 제가 정말 인원수가 적은 작품을 조금 머릿속에는 좀 염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에밀이라는 정말 선물 같은, 정말 감사한 또 훌륭하신 분들과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서, 저는 선뜻 2인극이라는 말을 듣고 일단은 마음이 일단 50% 이상 움직였고요. 대본을 보고 나서는 100% 확신을 하게 됐고,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업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한계를 깰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초연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에서는 그래도 즐거웠던 점은, 제가 워낙 스타일 자체가 뭔가를 새롭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스스로도 좋아하는데, 이 캐릭터를 나만의 그림으로 이제 스케치를 해가는 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색깔을 채워 넣을 수도 있기도 하고, 저라는 사람을 온전히 또 한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서, 일단은 도전과 흥미가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에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읽어볼 텐데요. 압생트 관련 질문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진짜 영업 비밀이라서 최초 공개인데, 여러분 어디 가서 또 언젠가 또 찾아올 에밀을 위해서 여러분들끼리 비밀을 지켜주시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자, 압생트의 비밀은 바로바로 짜잔! 압생트의 비밀은 바로바로 이 음료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습 과정에서 압생트랑 최대한 비슷한 색깔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이제 무대 감독님, 소품 감독님, 또 저희 제작진분들끼리 고군분투하셔서 약간 비슷한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나오던 결과, 이 음료 두 개를 거의 반반을 섞었는데 압생트 색깔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저희가 연습 때도 이제 마셔보면서, 그리고 무대 리허설 할 때도 실제로 좀 마셔보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굉장히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2인극이고 퇴장이 거의 없다 보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진실 게임 때 이제 목을 좀 축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던 압생트였고, 맛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 훌륭한 또 선생님들의 또 엄청난 또 연기로 인해서 또 압생트가 더욱더 독해 보이는 그런 마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 마시는 거를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저는 그 무대에서 퇴장을 사실상 거의 한 번 빼고는, 이제 짧게 퇴장하는 거 빼고는 한 번 퇴장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2인극은 저도 처음인지라 물은 언제 어떻게 마셔야 돼요? 제가 형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서, 형들이랑 지우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 이게 정확히 배우분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정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술을 건네주실 때 에밀 졸라를 찾아라를 부르기 전에 술을 2번 마시자. 그래서 제가 공연 때 항상 보면은 술을 한 번 먹고 한 번 더 마시고, 이 모든 게 다 언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번을 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펜은 내게 말을 걸어를 부르기 전에 한 번 마십니다. 그 다음에 진실 게임 때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난로 뒤로 들어가는 장면이 한 번 있는데, 진실 게임 끝나고도 한 번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타이밍을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저희끼리 다 정했어요. 그래서 물 마시는 타이밍도 이렇게 또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계산이 돼 있었다. 또 이런, 사실은 그렇죠. 이제 물을 이게 또 싸우는 장면도 많고 또 감정이 또 극으로 치닫아야 되는 장면도 많다 보니까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진짜 후반부 가서는 정말 소리 컨트롤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꼭 마시는 걸 연습을 하자. 촛불 켜는 거, 이거가 가장 또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한 장면이었는데, 촛불 켜는 게 처음에는 동선이 아예 달랐어요. 연습실에서는 어쨌거나 무대 그런 구조상이랑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고 연습실에서는 그냥 키는 신용만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무대 리허설을 할 때는 다른 이제 극장에 가서 그 극장에서 리허설을 하고 저희 이제 예스24 스테이지 3관으로 옮겨왔었는데, 그 극장에서 연습을 할 때 촛불 켜는 동선이 아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촛불 자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이렇게 부는 것처럼 약간 연습을 했었는데, 그래서 극장에 와서는 아예 그냥 그 동선이 달라지다 보니까 촛불 켜는 걸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런스루를 해야 되는데 촛불 켜는 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무 형한테 계속 여쭤봤어요. 형, 여기 끄고 저기 끄고 이거 끄고 이거 맞죠? 준무 형이 아니 그거 아니고 여기 끄고 저기 끄고 천천히 하면 돼. 이래서 저는 이제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저는 너무 다 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연을 하는데 계속 대사를 외워야 되는데, 대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촛불 켜는 순서만 생각나는 거야. 머릿속으로 옆에 위에 그 다음에 끄고 하나 더. 그게 처음엔 진짜 헷갈렸어요. 저는 이제 펜을 이렇게 보고 보여주면서 선생님 앞에서는 좀 부끄럽지만 얼마 전 아세트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쨌거나 배우분들마다 해석이 다른 부분이고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 해석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할 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는 이 출판사, 여기 펜에는 아세트 출판사라는 각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아세트 출판사? 라는 약간 흐름으로, 왜냐하면 클로드는 어쨌거나 에밀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온 인물이고, 에밀을 처음에는 이제 좀 속이기 위해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보증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펜에도 아세트 출판사 펜이, 그러니까 아세트 출판사에서 파는 펜을 실제로 사온 거죠. 또 저희들끼리 되게 토론이 오갔던 거는 이 폴 세잔의 그림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근데 에밀 졸라 선생님은 폴 세잔과 몇십 년을 함께한 정말 동료 그 이상의 정말 가까운 존재란 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가짜 그림을 들고 왔으면 에밀 졸라 선생님이 당연히 처음에 보고 이거 봐라 가짜 그림이네, 당연히 쫓아낼 거라는 해석이 나와서 얘기가 이제 픽스 된 거는 폴 세잔의 그림도 진짜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실제로 아세트 출판사에서 파는 펜을 들고 온 거고, 폴 세잔의 그림도 진짜다. 그래서 에밀 선생님도 어쨌거나 이 청년을 보고 진짜 폴 세잔의 그림을 가져왔네, 이래서 저를 조금이나마 신뢰하고 약간 들여보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 좀 정해진 부분은 밖에 이제 같이 온 한 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스스로 이 클로드라는 사람이 이제 반유대파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반유대파에서 어느 정도 세뇌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그런 인물이고, 실제로 밖에는 그 클로드랑 같이 온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문을 보는 것도 사실 그 의도가 밖에 있는 존재를 인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모먼트가 있거든요. 이제 불이 꺼졌다가 한번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불이 켜지면서
에밀쌤이 이제 불이 켜졌네 했는데 제가 밖에 이렇게 노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즉슨 우리에게 보내는 라스트 약간 신호 같은 거다. 너 지금 임무 수행해야 돼. 그래서 밖을 딱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출님하고 저희 배우분들끼리 그 포인트를 맞춘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급해져서 이 협박펀치는 혈서인가요? 이 모든 선생님은 대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겁니까? 이 모든 게 다 드레피스 때문이죠. 이거 자체가 이제 바로 나는 급한 거야. 왜냐면 밖에서 이제 그 무리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너 지금 빨리 해야 돼. 너 지금 빨리 움직여야 돼, 클로드. 이 신호를 보내니까 클로드도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에밀쌤은 술을 먹자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다가 진실 게임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클로드의 선택에서 클로드가 총을 쥐고 나가는 거는 밖에 있는 한 패를 처리하는 거가 맞습니다. 밖에 나갔다 바로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해석한 클로드는 총을 제대로 쏴본 적도 없고 총을 제대로 쥐어본 적도 없고 그냥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그걸 한 건데, 실제로 총을 거의 처음 쏴봤다는 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소리를 무서워하기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그 이제 한 패들을 처단하고 들어와서 그 감정이 처음에는 조금 끌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제 클로드는 정말 작가 지망생이 맞아요. 제가 이제 클로드의 고백을 보고 너무 아이처럼 기뻐한 것도 나는 에밀 선생님의 정말 팬이라는 설정이었거든요. 에밀 선생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래된 팬?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에밀 선생님을 보고 와 하고 약간 좋아하는 그 웃음 포인트가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에밀은 나한테 연예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내가 글로만 보던 연예인을 실제로 처음 본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았어서 그 웃음 넣었던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정말 저도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실제로 그 염원을 담아서 그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클로드의 고백을 보고 나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제 단종돼서 이제 없을 수도 있는 책인데 에밀쌤이 나에게 이런 책을 준다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서 제가 너무 아이처럼 웃었던 포인트도 제가 해석한 결의 일부분이었고, 작품을 꺼내들고, 사실 제가 처음에는 그 이제 원래 연습을 할 때는 작품을 아예 그냥 책을 안 열고 그냥 외우고, 그 포인트는 즉 이제 나는 당신의 작품의 이 구절까지 외우고 있는 엄청난 팬이다 라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예 안 외우고 했었었는데, 일단은 책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를 살리면 좋겠다고 하셨어서 그대로 그냥 책을 보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거의 제가 대부분을 이제 읽다가 책을 들고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는 당신의 그 책에 좋아하는 구절들을 다 외우고 있다. 나는 그래서 정말 팬이라는 설정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 때도 제가 어떻게 보면 고백을 품에 안고 불렀던 것도, 클로드의 고백은 저한테 책 이상의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새로운 삶? 나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의 소중한 나라는 클로드에게 이제 작가라는 꿈을 심어준 그 이상의 그 존재였기 때문에, 선택 때 이미 선생님의 책을 끌어안을 때 그거는 나에게 거의 엄청난 의미의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두고 이제 총을 들러 나가게 되는 내 마음속에 이제 동기가 생긴 거고, 마지막에 이제 클로드의 고백을 가방에 챙길 때 그때도 정말 너무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마지막까지도 제가 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떠났던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뭐 가면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공부한 그게 맞다면은 그때가 이제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에밀쌤이 이제 너는 이제 작가가 될 수 있어, 그 꿈을 포기하지 마 라고 건넸던 그거를 안고 나갔지만 결국 문을 닫고 나간 순간 전쟁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그 역사 그때 포인트를 공부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그 문을 열고 나갔는데 결국에 그에겐 또 시련이 닥쳐오게 되고, 그래서
조금 마지막이라 조금이라도 선생님 그러니까 쉽게 발걸음을 못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의 말을 다 듣고 약간 그 떠나게 되는데 그게 약간 너무 마음이 너무 좀 아쉬워서 막공 때 덕밀 형님께서 고마웠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듣고 떠났다면 더 슬펐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하필 그게 막공 날이었네요. 하지만 영원히 못 듣겠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노크 얘기가 많았는데 노크를 사실 뭐 일부러 많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처음에는 처음엔 뭐 3번, 그 다음엔 4번 이런 식으로 노크 횟수도 정해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간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완성도가 높은 그런 클로드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클로드라서 사실 노크 자체도 나는 간절한 거야. 나는 지금 미션을 받고 왔는데 나는 지금 이 사람 만나야 돼.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럼 뭐 내일 날이 밝을 때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막 괜히 막 하고 원래 이런 것도 좀 더 많았었는데 원래는 더 많았어요. 원래는 막 너무 아쉬운 티 근데 너무 그게 또 들어가면 좀 인위적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티를 저는 좀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크도 조금 더 절실하게 했던 것 같고 어쨌거나 약간 저는 좀 미션 수행에 대한 절실함 플러스 이제 에미를 어떻게 보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어서 노크를 좀 많이 했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노크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제가 몇 번을 하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만큼 또 순수한 약간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클로드에 맞게 약간 노크도 약간 좀 에밀 팬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정말 작품을 보시는 그 관객분들의 해석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클로드를 스스로 이제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연에 임했었는데 어떤 날에는 또 에밀 형님들의 또 해석에 따라서 그 클로드가 정말 에밀의 한 여름밤의 꿈이었는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많이 느꼈던 포인트는 에밀 형님들하고 할 때마다 다 달랐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동아 형님이랑 공연을 할 때 책상을 똑같이 이렇게 내리친다든지 똑같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한다든지 약간 좀 똑같이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동아 형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되게 불꽃 같으시고 되게 약간 감정적으로 되게 에밀 형님 중에서 이제 굉장히 조금 파워풀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제가 연습하면서 느꼈을 때 에밀이 왜 이렇게 에밀은 분명히 이제 60대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동아 형님하고 할 때는 에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랑 동나이대 혹시 에밀이 과거에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건가? 연습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해석으로 봤을 때는 에밀은 나의 환상이 클로드는 나의 환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연습을 하고 실제로 부딪히면서 또 유덕 형님하고 할 때는 또 이제 굉장히 또 그 나이 때 에밀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또 그럴 때 할 때는 내가 되게 실존 인물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10대 소년처럼 정말 그 데뷔가 다 살면서 정말 그때 그 소년미가 더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데뷔가 더 잘 보여지면서 나의 순수함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면 또 영수 형님하고 할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클래식한 그 에밀과 클로드의 딱 그 상태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게 되는 설정한 나이 때는 10대부터 20대 초반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뭐 나이에 너무
높지는 않기로 했고요. 10대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클로드 나이대를 설정을 했었고, 영수 형님하고 할 때는 정말 그 스토리라인 그대로, 정말 베이직한 그 라인 그대로를 정말 붙이게 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적인 거에 가장 심플하게 접근했던 게 또 영수 형님과의 연습과 공연에서 그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8회 피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은 거고요. 대사는 사실 저에게 맞게 조금 바꾼 것도 있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조금 저는 뭐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부족한지라 대체적으로는 대본에 적혀있는 말투 그대로를 따라가려고 했고요. 어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저에 맞게 수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방이 적이네요 하는 부분을 저만 안 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계셨었는데, 저는 어쨌거나 감정적으로 가장 여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조차 나오지 않아서 저 스스로에게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방이 적이네요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저의 클로드는 너무나 여리고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했었고요. 크로스 커튼콜 넘버는 네, 당연히 제가 직접 골랐던 거고요. 저로서는 또 처음 있는 경험이기도 하고, 크로스 커튼콜 저에게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이자 가장 어려웠던 넘버 두 개를 진실은 행진한다랑 이제 1902년 그 넘버를 골랐던 것도 있고요. 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그 넘버를 골랐었고, 실제로 이제 에밀 선생님 머리 세팅하는 거랑 안경 쓰는 거는 이렇게 해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 제가 또 왼손잡이다 보니까 실제로 왼손을 1902년 그 넘버를 할 때는 왼손을 쓰면서 하는 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글 쓰는 걸 좀 잘 보여드리려고 보드판에 일부러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고, 저는 스스로가 되게 불안하기 함도 많고 아직은 무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 루틴이 있는데, 전날 샤워하면서 대본을 한번 싹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씻을 때 저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씻을 때 대본을 한번 또 싹 외웁니다. 그리고 저는 공연장 가서 무대를 꼭 밟아봐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런스루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장면은 꼭 한 번씩 복기를 해봅니다. 저는 그만큼 에밀에 대한 팬심이 큰 사람이고 에밀에 대한 애정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문을 닫고 나가는 거는 선생님 여기 계세요, 선생님 나오지 마세요. 저는 이 문을 닫고 나갈 거고 제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선생님은 위험해요 라는 그런 의도에서 문을 꼭 닫고 나간 거고요. 선생님이 다치지 않겠으면 좋겠는 마음에 문을 꼭 닫고 나갔던 포인트가 있었고요. 사실 처음에 모자를 썼던 이유는 눈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 모자를 눌러 쓰고 있으면 저의 시선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재판 그 상황에 앉아있는 클로드는 클로드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대중일 수도 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대중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중의적인 해석이 있어서 처음에는 시선을 가렸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이제 그 이유가 즉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뭐 물론 이제 중의적인 해석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클로드는 가면 갈수록 이 재판 상황에서 이 4년간의 정말 어떻게 보면 에밀 선생님의 억울함과 그런 모든 것들, 그 말로 이루지 못할 감정들이 다 담긴 그 상황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렵고, 그때 당시도 어린 소년이 이 재판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제가 손을 막 덜덜 떨다가 이렇게 잡기도 하고 잘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좀 제가 이렇게 있다가 눈을 이렇게 뜨면서 약간 이렇게 정말 해냈다, 선생님 해냈어요. 제가 입으로 실제로 선생님을 읊조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표현이 잘 안 됐어서 다음부터는 이제 좀 지양했었는데, 그래서 눈을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모자를 벗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연습실에서도 이거는 꼭 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무대에 오니까 이제 코트를 입어야 돼서 붕대를 풀고 던지려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붕대를 푼다는 것은 뭐 어쨌거나 제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푼 적도 있지만 에밀에 대한 호의를 뿌리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지금부터 나의 임무 수행을 할 거야. 그 포인트이기도 하고 상처는 사실 가짜다. 그거를 꼭 좀 짚어보고 싶어서 붕대를 푸는 거를 이제 대본 리딩 할 때부터 제가 갑자기 들어왔던 아이디어였는데 제가 그렇게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선생님 저는 그럼 에밀 선생님이 끊고 그 다음 이제 행동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막 이렇게 뭐 여기 쓰여있는 이름들은 다 작가들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은근슬쩍 떠보는 장면이나 에밀에서는 이제 공간적인 시선이 좀 분리가 돼요. 작품 시작하기 전에도 저 혹시 그 책 때문인가요? 라고 할 때 나는 에밀쌤을 볼 수 없지만 에밀 선생님은 저를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펜을 내게 말을 걸어 4번 넘버를 부르기 전에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에밀 선생님을 볼 수 없고요. 하지만 관객분들은 에밀 선생님의 시선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객분들만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이제 저희 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혹시 그 책 때문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계속 클로드는 이 안에 있을 동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클로드는 이 집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 그 원고를 찾아서 훔쳐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에밀 선생님이 시계를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체크를 하시죠. 그러면은 초조한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데, 나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에밀쌤을 볼 수 없지만 에밀쌤은 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관객분들은 우리 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구조가 있고 실제로 계속 말을 끊고 말을 이어나가고 제가 뭔가 계속 말을 꺼내려고 하는 거는 이 집안에 있을 동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확한 그 미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전씬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이 있어서 정전씬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딱 이렇게 보고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뭐 시선으로는 표현이 안 되긴 하는데 불이 꺼졌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딱 이렇게 켜지고 딱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일부러 제가 2걸음 정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가긴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형님들 반응이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했다면은 뭐 실제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조금 약간 수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한 번 확인은 한 거죠. 근데 유덕 형님은 이제 거기서 계속 버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기세가 장난이 아니다. 이 사람한테 진짜 숙여야겠다 해서 약간 이렇게 숙인 거였다면은 다른 두 형님들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약간 호흡이 가쁘신 것처럼 의자에 앉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 지금 나를 조금 두려워하고 있네. 너 지금 나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런 포인트를 얻고 오케이 이제 나에게 조금씩 턴이 넘어오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일단 수그리면서 날이 밝으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는 뭘까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할 때 제가 초를 부는 부분은 의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혔잖아요 제가. 그래서 폴 세잔도 어둠에서 빛으로 그거를 밝히는 사람이다. 보면서 촛불을 보면서 나는 그걸 떠올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촛불을 켜고 끄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촛불이 꺼져가면서 생을 마감한 거는 에밀이지만 결국 그 집안에서 촛불을 킨 건 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가적인 신념이 계승되는 것도 표현을 한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 에밀쌤은 끝까지 불꽃을 태우다가 그 불꽃이 꺼져갔다면 다시 초를 켜는 사람은 클로드 본인임으로써 이 집안에서 나감으로써 클로드에게 그 정신이 계승됐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을 켜고 끄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요. 벽난로 뒤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고요. 물과 휴지도 있고요. 양초를 놓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애드립을 한 대사는 저는 사실 그쪽에 좀 능숙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애드립을 한 대사는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애드립이 존재하는 게 이제 빠담빠담 구간인데 뭐 수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왈츠 추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춤을 추다가 하게 된 디테일이고요. 수영하는 거 같은 거는 사전에 약간 오늘 약간 수영처럼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식으로 맞추고 들어갔던 거고요. 그 구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약간 좀 애드리브가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조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거의 대본대로 했었었고요. 이거는 연출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도 하고요. 에밀의 술을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고급 양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에밀의 고급 양주를 먹는 거를 좀 대담하게 또 먹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취해가고 있고 나는 이 고급 술을 이제 먹고 점차 이제 어쨌거나 나는 너가 취해가고 나는 너보다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 고급 양주는 제 기억으로는 보리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양주가 맛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클로드란 이름은 가명이고 사실 마지막에 진짜 약간 자기 이름을 말해주고 나가는 결말은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명이라는 생각도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에밀의 1호 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밀의 작품 중에 클로드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에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장치로 클로드라는 이름은 이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진짜의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가짜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버원은 사실 다 난이도가 있었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완성도 높이려고 노력했던 넘버는 연습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넘버는 사실 마지막 넘버가 제일 어려웠어요. 진실은 행진한다. 마지막에 부르는 게 이게 어떤 감정으로 불러야 되고 이게 약간 환희의 벅찬 감정으로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뭐랄까 중립적인 감정으로 정말 보통의 감정으로 불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게 많았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약간 좀 저는 노래 3단계로 구분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조금 스무스하게 약하게 약간 조금은 읊조리듯이 이제 약간 진실은 행진한다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제 관객분들을 보면서 선한 자들의 침묵이다를 관객분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은 완전 강하게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줄기가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진실은 행진한다를 3단계로 구분하려 했는데 노래 자체가 약간 어떤 스탠스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실제로 많이 나누기도 했고 그래서 어려웠고요. 테크닉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거는 4번 넘버가 아무래도 음역대 자체가 소리를 세게 내기도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약하게 내기도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가성과 조금 반가성 사이에 있는 소리를 사용해서 그 음역대를 불렀었는데 제가 주로 약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서 4번 넘버를 조금 약간 저의 스타일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가장 테크닉적으로 좀 어려웠던 넘버기도 했고요. 에밀 집에 가져간 클로드 본인의 술 압생트는 가짜입니다. 가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실게임 할 때 유덕 형님하고 할 때는 둘이서 이제 한번 마시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유덕 형님께서 또 의도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랄까 편안하게 조금 너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자 이런 마음에 술을 한 잔 권한 것도 있고 조금 그냥 한번 너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얘기나 해보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유덕 형님께서 술을 권하시는데 제가 형님이 드시면 그 다음에 먹어요. 그 다음에 막 취한 척을 하거든요. 근데 압센트는 술이 아닙니다. 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압센트는 물이었습니다. 클로드의 고백은 어떤 내용인지만 읽어봤고요. 제르미날은 조금 읽어보긴 했습니다. 이제 약간 그때 당시에 에밀 선생님이 어떠한 감정으로 이 글을 썼고 그거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르미날은 조금 읽어본 적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진짜 경찰이 전화를 한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저랑 한패라는 그런 설정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클로드는 에밀의 환상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겠죠. 에밀과 클로드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는 공통점이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공통점이 많다는 거는 실제로 에밀에 대해서 조사를 클로드가 해와서 공통점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에밀의 환상일 수도 있고, 그게 또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는 점이 또 다양한 매력인 것 같고, 관객분들이 보이거나 뭐 사실 뭐 보이려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보이는 구간은 뭐 빠담빠담 할 때나 아니면 들려줘 하기 전에 난간에 앉아서 부를 때 정도인데, 최대한 당연히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관객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공연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잘 보이긴 하지만 애써 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공간에는 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클로드 의상 일단 너무 예쁘고 색깔이 예쁘고 핏이 너무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다이어트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클로드 캐릭터 해석에 맞게 다이어트를, 뭐 실제로 컴백 준비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 것도 당연히 맞고요. 하지만 이제 클로드라는 인물 자체가 미스테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 그 인물의 의문스러움, 모호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 것도 맞고요. 의상이 또 너무 예쁘고 핏이 예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또 일부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것도 대본에 써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했고요. 선생님이랑 작가님 포인트가 뭐 그렇게 크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대본의 흐름대로 최대한 저는 일단은 하긴 했고, 크게 변주를 두자고는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란 이름이 조금 더 애정이 가긴 하죠. 작가님은 뭔가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빈도가 높아지는데, 내가 보는 형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닮고 싶은 어른의 모습, 내가 진정으로 동경하는 인물이라는 나의 내부적 나의 의도가 들어가면서 선생님이라고 조금 더 마지막에 가서는 부르게 되기도 하죠. 실제로 저는 외동이긴 합니다. 사실 저에게 뭐 형이 있었다면 더 세세한 도움이 됐겠지만, 형을 꼭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떠올리려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이제 소중한 게 이제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게 다 다르듯이 형을 그냥 형으로만 단정 지어버리면은 그 생각하는 거에 대한 약간, 클로드 자체에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인물인데 뭔가 생각의 깊이가 좀 짧아질 것 같아서 그때 그날 당시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떠올리려고 했기도 했고요. 대체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뭐 가족, 친구, 뭐 이렇게 나를 또 보러 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떠올리면서 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형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클로드에게 굉장히 되게 넓은 의미의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좀 열어두고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툭 치면은 그냥 오열하기 직전인데 실제로 눈물이 정말 멈추기 힘들었던 그런 포인트이기도 했고, 사실 너무 또 많이 울면은 조금 그거 자체로도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툭 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향을 정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난간에 앉아있고 에밀 선생님이 이쪽을 보면서 일어나셔야 돼가지고 방향을 이쪽 대각선으로 맞춘 건 있습니다. 그 방향조차 다 맞춘 디테일이었고요. 빠담빠담할 때 껴안고 춤추는 거는 뭐 실제로 즐기면서 춤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세팅이 됐었고요. 글쎄요, 선생님이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훌륭한 작업 파트너가 됐을 수도 있고, 선생님에게 좀 배우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시대의 역작이 탄생했을 수도 있고요. 클로드 에밀을 진짜 죽일 생각은 저는 솔직히 없었다고 봅니다. 제 클로드는 선생님을 죽일 만큼의 사람도 아니고요. 총 자체에 이제 실제 총알이냐 공포탄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포탄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제 공포탄을 실제로 들고 왔다는 설정이었나? 이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저는 총을 잡을 때 떠는 것도 이 총 잡는 행위 자체가 무섭고
너무 떨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실제로 죽일 만큼의 의지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총구를 돌려서 드리는데 돌려서 드리는 것도 다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스스로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그렇게 해석하면 또 공포탄이 맞지가 않게 되는데 진짜 총알이었나? 아무튼 이거는 제가 지금 살짝 머리가 꼬여서 약간 그렇긴 하는데 진짜 총알이 쓸 수도 있고요. 총구를 이렇게 돌려서 드리는 것도 다 약간 총구를 선생님께 겨누고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긴 했죠. 그 영상 촬영하는 날 그거 했었는데 제가 코트를 벗고 이렇게 보긴 했어요. 근데 보면서 약간 뭐 피식 웃을까 아니면은 뭐 그런 포인트를 할까 했는데 보고 제가 그 붕대를 푼 데를 한번 보긴 합니다. 근데 보면서 뭐 약간의 비웃음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이건 어차피 가짜지라는 거를 그 약간 그 서브 텍스트로 약간 넣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그 붕대가 풀린 데를 한번 바라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어차피 가짜니까 상관없어 하고 그냥 코트를 입으려고 했긴 했는데 좀 그쵸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이 되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눈치를 못 채는 게 맞고요. 하지만 코트를 가져갈 때 이제 약간 이쪽 시선을 두는 그게 있는데 코트 안에 총이 있잖아요. 저 안에 좀 총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쪽에 시선을 두는 그런 포인트는 있었죠. 저 안에 총 있는데 어떡하지? 약간의 의미가 있는 그런 포인트기도 합니다. 가사가 수정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사가 이제 제가 후반부에 부르는 부분이 맞고요. 이게 가사 포인트나 약간 리듬 포인트, 포인트들이 중간중간 수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연습했던 때 그때 그대로를 처음에 했던 거고요. 일부러 수정한 건 아닙니다. 원래 가사가 그게 맞고요. 제가 좀 처음에는 앞이랑 뒤를 똑같이 불렀죠. 그래서 처음이랑 앞에 강세를 다르게 주려고 일부러 약간 가사를 뭐 이렇게 같이 불렀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원래 가사는 그 중후반 이후부터 바뀐 가사가 맞습니다. 사실 넘버가 다 너무 좋아서 고를 수 없는데 의외로 눈물이 날 것 같았던 넘버는 생빅투아르가 점점 가면서 이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도 공유하는 순간이 되게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생빅투아르가 점점 슬펐고 총을 처음에는 그냥 한 손으로 받치다가 나중에 가서는 두 손으로 받치게 되는데 그만큼 떨리고 두려운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받쳤던 것도 있습니다. 등불 안 껐던 날 정말 시겁하긴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제가 그걸 끝까지 몰랐습니다. 저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사실 그 정도로 정말 그때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날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사실 들려줘 자체에서 뭔가 그런 디렉팅의 얘기도 있었어요. 여기서 너무 많이 클로드의 감정을 표출하면은 그러니까 때때로는 덤덤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크게 와닿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가장 베스트를 찾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막 북받쳐서 막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정말 최대한 감정을 누르는 날도 있고 하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좀 누르는 게 오히려 더 담백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더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막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어쨌거나 명확한 정답을 저도 아직 찾아가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이 울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전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그때 솔직한 감정에 따라서 조금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밀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죠. 있는데 이제
저는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뭐 커졌던 것 같기도 하고, 후반부로 가서 점점 이제 진실은 행진한다를 부르면서도 약간 뭔가 울컥하게 되는 그런 모먼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에밀의 생각에 동일화되면서, 그리고 그래 이제 에밀이 나와 함께 이 밤을 보낸 이유가 뭔가 하고 제가 총을 겨누면서, 그래 로로로의 실린 당신 글은 그럴듯했어. 하지만 그때 사실 화를 내면서 울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거는 즉슨,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거 진짜 선생님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감정? 그러니까 너 진짜 이런 거잖아, 너 진짜 이런 거지,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진짜 이런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그런 감정으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점점 이제 좀 약간 말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아무튼 부정도 긍정도 하기 어려웠어요. 되게 이게 뭔가 명확한 감정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혼란 뭔가 그 중간에 애매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만큼 북받쳤던 거죠. 그쵸? 압센트 뚜껑이 부러진 적도 있었는데, 뭐 사실 굉장히 또 진지한, 어떻게 보면 장난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동요받지 않으려고 했고요. 저도 뭐 소품 실수를 꽤나 한 적이 있지만 좀 사실 아쉽긴 해요. 저는 그런 거에 좀 지장을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공연 중간에 당연히 티를 내면 안 되지만, 저는 약간 계획형 제이인지라 좀 제가 생각한 대로 정확히 흘러가야 확실히 좀 만족이 되는, 그래서 소품 실수를 했거나 그랬을 때 뭐 솔직히 조금 좀 속상한 부분도 있긴 했고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소품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공연이란 거는 늘 돌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것대로 또 약간 뭐 재미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또 그래도 좀 최대한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좀 뭐 속상한 일도 했었다. OST를 녹음할 때는 사실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 감정을 그대로 이제 녹음실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명확히는 사실 표현하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쉬움도 크지만, 그래도 또 사랑해주신 또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들려드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했고, 대사가 중간중간에 없어서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크고요. 에밀을 일단 취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압센트 자체는 굉장히 독한 술이기 때문에 사실 샷으로 두세 잔만 마셔도 훅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에밀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도 있어요. 에밀 선생님이 두 번째 대답을 할 때 술을 마시시죠.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관객석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저의 눈빛과 감정은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라는 감정으로 관객석을 한번 보고 다시 에밀 쌤 보면서 이렇게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곤 하는데, 그 관객분들에게만 약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표정이기도 했고요. 에밀의 실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랑 술을 취하게 하는 거랑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죠. 글쎄요. 에밀을 사랑한 만큼 에밀이 진짜 폴 세전을 투영해서 쓴 것 같아서 화났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서 에밀을 좀 긁게 되지 않았을까. 작품 초반에는 조심스럽게 하다가 점차 이제 가다가 에밀 선생님이 이제 제가 안 보이는 순간에 제가 이제 아예 그냥 표정을 바꾸면서 그래 맞지 이러면서 화내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에밀을 좋아하고 믿었던 감정인데, 자기 자신의 정말 인생 친구를 이렇게 녹여서 작품을 쓴다고? 그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독자로서도 화났던 것 같아요. 욱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요. 글쎄요. 언젠간 들킬 순간이었으니까 들킬 거라고 생각은 했을 수도 있는데, 형 이야기에 갑자기 확 도는 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소중한 그 여러 가지 주체를 표현한 게 형이라고, 집약되는. 근데 거기서 확 돈 것도 있고, 뭐 기왕 걸린 거 내가 너를 애정했던 사람으로서 너가 잘못한 거 그냥 다 말해볼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선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넌 위선자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때 유독 치기 어리고 뭐랄까 되게 감정적이게 돼요. 왜냐면은 저의 클로드는 되게 여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화도 막 버럭버럭 내게 되고, 위선 때도 더 조롱하게 되는 것도 어릴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더 세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의 클로드는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위선 때도 막 이 사람 막 어깨에 손을 짚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뭐 노려보기도 하고 막 유독 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포인트가 이제 위선부터 이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더 감정적으로 제가 진폭이 큰 클로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위선부터 확 드러나지 않나. 그래, 오케이, 이렇게 된 거 나 하고 싶은 말 할게. 약간 이런 느낌? 처음에 창문 뒤에 서 있는 거 맞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체도 클로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사를 읽었던 관중일 수도 있고요. 진짜 클로드일 수도 있고요. 감정 자체는 조금 좀 뭔가 중립적인 감정이긴 한데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도 있고요. 가방 야무지게 잘 던졌다고요? 가방이 가끔은 너무 멀리 날아가서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 새끼가 할 때 톤 그 표현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제가 생각한 톤은 조금 누르는 톤이 맞긴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감정이 확 시다할 때는 팍 터지게 되는 순간이 있어서 중간에 좀 바뀐 적도 있는데, 글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팍 터지는 게 조금 저에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다가 눌러서 표현하게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때그때 좀 감정에 따라서 표현하려고 했던 편? 근데 뭐 이거는 저도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터지는 쪽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누르는 톤을 많이 하긴 했죠. 빠담빠담 때 왜 동화 애미를 돌리셨냐고. 글쎄요. 약간 유독 일단은 동화 애미 형님께서 워낙 또 몸을 잘 쓰시고 춤을 잘 추시기도 하고, 되게 그 춤사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뭔가 파티에서 인싸 되실 것 같은 그런 에밀 선생님 그런 느낌이라서, 마지막에 뭔가 한번 여기 선생님 즐거우시죠 하면서 귀엽게 그냥 돌리고 싶었던 마음에 돌렸던 거고, 유독 에밀 형님은 워낙 많이 취하셔가지고 진짜 리얼 찐 취한 상태로 빠담빠담에 임하셔서 선생님 저러다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세느강에 빠지시겠는데? 너무 많이 취하셔서 같이 해롱해롱 되는 상태로 빠담빠담을 즐겼고, 영수 형님은 워낙 우아하세요. 사실 춤선 자체도 우아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약간 우아한 왈츠 느낌으로 서로 약간 즐기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점점 바닥에 붙으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왜 이러세요? 약간 실제로 하면서 저도 웃음이 터졌던, 그 영수 형님께서 거의 바닥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약간 그러셔가지고, 선생님 이러시면 곤란하신데 이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유덕이 형님은 실제로 그 술도 되게 잘 드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유덕예민 형님의 그 빠담빠담에서의 흥에 넘치고, 그 실제로도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그런 게 좀 녹아 있다면은 영수 형님이나 동아 형님은 음주를 잘 안 하시는 편이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두 잔에도 확 취하게 되는 실제적인 그런 형님들 본인의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약간 뭐 그런, 이건 저만 해석이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예. 현실에 기반한 뭐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형님들의 K해석과 기가 막히게 또 흐름이 맞아지다 보니까 저도 되게 하면서 재밌고, 애드립을 다 맞추진 않고요.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합을 맞추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체크해야 될 것들만 체크하고, 실제로 맞추는 적은 거의 뒤에 부분에 가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쨌거나 제가 약속된 건 그대로 하니까 이제 좀 리얼한 부분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동아 에밀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무슨 책임하면서 소리 지르셨을 때 전 실제로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리얼한 감정이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영수 형님께서 갑자기 팔을 잡으신다거나 유독 에밀 형님이 저희 옷깃을 정리해 주실 때, 이런 거는 맞추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변주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실제로 행해졌을 때 실제로 더 많이 느껴요. 더 많이 뭐가 확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약속된 상황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돌발 상황이나 이런 건 아예 없고요. 실제로 막 돌발 애드립이 있다면 당연히 사전에 합의를 하고 맞추고 연습까지 하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커튼 콜이 이제 그런 경우고요. 대체적인 거는 이제 그 안에서 리얼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확 와닿는 게 이제 저도 많죠. 그럼요. 다른 클로드 분들의 해석이나 연기도 당연히 많이 참고하고요. 제가 많이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리허설이나 런스루 이런 거를 다른 분들 영상이나 실제로도 무조건 가서 보려고 했던 이유가, 훨씬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훨씬 더 이 작품 이 해석이나 이런 캐릭터 표현에 있어서 훨씬 더 능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봐야 되고,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많이 감사했고, 또 많이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이끌어 주셔서 되게 고마웠죠.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베스트가 조금 잡기 조금, 그쵸, 제가 확, 근데 이건 제 본체가 좀 투영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좀 확 못 잡는 게 제 성격이기도 해서, 혹시 아프시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좀 확 못 잡은 것도 있고요. 아프시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제가 형님 형님들 밀 때 한번 좀 세게 밀었다 생각해서 막 잡으려 한 적도 있었을걸요, 약간. 그쵸. 그래서 더 어리고 여리다는 클로드에 이제 좀 적합하기도 했고요. 글쎄요, 다음에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기보단 일단 열심히 또 좀 실력을 쌓고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요. 일단은 메시지가 좋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작품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글쎄요, 다 극마다 특징이 있고 극마다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힘든 건 똑같고요. 근데 이인극이 가장 또 저에게 도움이 됐고 좋았던 부분이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 그만큼 더 많다는 점, 그리고 흐름을 중간에 놓치면은 굉장히 안 된다는 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밀도나 이런 흐름이 훨씬 더 이인극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면은 이제 다인극에서는 딱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 전사를 채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포인트를 또 한 번에 임팩트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그만큼 그 스토리 사이에 나에게 내가 해석이 충분해야지만 그거를 포인트별로 딱 보여줄 수 있는, 무슨 이제 말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 밀도감에 있어서 이인극이 가장 큰 도움이 됐고 가장 저에게 매력을 줬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룻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안에서 그 리얼타임이 주는 그 뭐랄까, 정말 현실감?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위인극도 할 생각 너무 있고요. 사실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면은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열리고 또 생각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분들을 이번에도 많이 알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고, 글쎄요, 제가 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여러모로 새로운 챕터를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챕터를 부딪힐 때마다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도 있고 아쉬운 결과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좀 내면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좀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새로운 거를 도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에밀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의 새로운 챕터를 발견한 기분?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저에게도 용기를 준 작품인 것 같아요. 다음 공연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따로 없고요. 지금은 SF9 공연이랑 또 열심히 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공연은 예정된 거는 없습니다. 내년에 또 열심히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그쵸, 이렇게 저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런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글쎄요, 클로드가 행복하게 살았을지에 대한 확답은 못하겠어요. 사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딘가에서 끝까지 펜을 놓진 않았을 것 같아요. 클로드는. 그리고 뭐 좀 힘들게 살았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때 상황인지라 그렇긴 한데, 아무튼 클로드 덕분에 뭐랄까, 저 안에 또 새로운 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고마웠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늘 떠나보내는 것은 아쉽지만 또 열심히 또 노력해서 또 좋은 공연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이제 수많은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또 봐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 해외 팬분들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알다시피 제가 이거를 엄청 능통하게 막 뭐 영어로 일본어로 이렇게 더욱더 빨리빨리 조금 재해석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댓글 달아주신 또 해외 관객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더 많이 사실 뭐 질문을 좀 뽑든지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를 제가 좀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분명 더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 해소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저리 좀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고 명확한 대답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 라이브 방송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정해졌길 바라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경험을 또 안겨준 또 에밀 또 제작진분들,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주말 푹 쉬고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